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보를 걷던 72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이 습관을 지켜왔고 나는 아직 젊다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붓고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 손상 진단을 내리고 당분간 걷기를 중단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병원에는 무릎 통증으로 찾아오는 6070대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열심히 걸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는 말로 진료실 문을 두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만보 걷기가 어느 순간부터 몸을 지치게 하고 통증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보 걷기를 정답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걸음수가 부족하면 불안하고 조금 더 걸어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고 관절은 예민해지고 심장과 혈관은 더 쉽게 지칩니다. 그런 몸으로 매일 만보 이상을 걸으면 쌓인 피로와 충격은 결국 몸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무릎이 붓거나 허리가 당기거나 갑자기 숨이 차는 순간이 찾아오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번 손상된 관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넘어져 골절이라도 생기면 몇 달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근육은 더 빠져 일상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집니다. 심장에 무리가 오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자신감은 무너지고 생활의 활력도 잃게 됩니다. 많이 걷는 것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걷는 습관에서 벗어나 내 몸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만보 걷기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65세 이후에 꼭 알아야 할 몸의 변화와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의 운동 습관을 돌아보고 내 몸에 맞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 씨는 68세가 되면서부터 예전보다 몸이 쉽게 피곤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집안일을 해도 거뜬했지만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줄어있고 무릎 관절 연골이 많이 얇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65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드니 근력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근육이 줄면 에너지를 내는 힘이 약해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걷고 일해도 밤에 자고 나면 금세 회복됐지만 노년기에는 같은 활동을 하고도 며칠씩 피로가 이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해서 만보 걷기를 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관절에 큰 충격이 쌓이게 됩니다. 관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윤활액이 줄어들어 뻣뻣해지고 연골은 점점 얇아져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생깁니다. 한번 다친 관절은 회복이 느려 통증이 몇 달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희 씨도 예전처럼 빨리 걸으려다 무릎이 붓고 며칠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혈관과 심장도 변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쉽게 올라가며 심장은 예전처럼 강하게 펌프질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장시간 걷기를 하면 심장이 힘들어져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 곤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줄면서 살이 쉽게 찌는 것도 문제입니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 걸리는 압력은 2배가 됩니다. 관절 통증이 심해지면 운동을 줄이게 되고 운동 부족으로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균형 감각도 약해집니다.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몇 달간 누워 지내야 하고 이로 인해 근육이 더 빠져 일상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65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면 몸은 버티지 못하고 오히려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몸에 맞는 새로운 운동 습관을 찾아야만 건강한 노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는 한때 건강관리의 표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만보가 오히려 관절과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70세까지 매일 아침 만보 이상을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걷기 운동을 줄이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몸을 지키려 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하루 만보 이상 걸으면 무릎과 발목에 반복적인 충격이 쌓입니다. 젊을 때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는 손상된 연골이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얇아집니다. 이렇게 쌓인 미세 손상이 어느 날 갑자기 큰 통증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 관절염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장시간 걷기는 심장이 계속 많은 피를 펌프질해야 하므로 심장 기능이 약한 노인에게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무시한 채 걷기를 이어가면 협심증이나 부정맥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걷기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물질로 피부 노화뿐 아니라 혈관과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앞당깁니다. 노년층은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과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한 걷기는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만성 피로가 쌓이고 감기나 염증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김영수 씨 역시 무릎 통증 이후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로가 잘 회복되지 않아 걷기 운동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지만 노년기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 5,000에서 6,000보 정도로 줄이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이 걷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양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줄여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활동을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65세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고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이불 위에서 가볍게 팔다리를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 앞쪽,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면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관절 통증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순자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불 위에서 천천히 다리를 늘리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며 10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렇게 몸을 풀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습관 덕분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몸을 풀고 나면 하루 종일 걸음이 가볍고 마음까지 편안해져요. 요가도 좋은 대체 운동입니다. 요가는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쓰면서 균형 감각을 키우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흡을 깊게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매트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장점입니다. 근력 운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줄어드는데 근육은 움직임뿐 아니라 혈당 조절, 체온 유지, 심지어 면역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근력이 줄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서기조차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무거운 아령이 없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는 것,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체와 코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물에서 하는 운동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체중의 90%가 물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에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사용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얕은 물에서 걷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2세 박영자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 운동을 중단하고 근처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물속에서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줄고 혈압도 예전보다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서 꾸준히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걷기 대신 물속에서 움직이니 무릎이 편하고 운동하고 나오면 머리까지 맑아져서 하루가 즐거워. 이런 대체 운동들은 걷기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걷기 대신 다양한 운동을 섞어 하면 지루하지 않고 몸 전체를 골고루 단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운동 계획을 세울 때 몸의 회복 속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 번에 긴 시간을 운동하기보다 짧게 나누어 여러 번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선 하루 운동 시간을 총 30분 이내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3번으로 나누면 피로가 덜하고 몸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72세 김순자 씨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돌며 10분간 걷습니다. 오후에는 거실에서 의자를 놓고 앉았다 일어서기 근력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TV를 켜두고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운동하자 무릎이 붓는 일이 줄어들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으니 하루가 훨씬 가볍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와 상체, 복부까지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벽 푸시업, 가벼운 밴드를 이용한 팔 운동 같은 기본 동작을 반복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트레칭은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자기 전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뻣뻣한 부위를 중심으로 천천히 늘려주어야 합니다. 목과 어깨, 허리, 무릎 주변은 매일 풀어주면 통증 예방에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영, 요가,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추천할 만합니다. 단,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참으면 좋아진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한 운동, 몸 상태,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두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변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면 서로 독려하며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지루하지 않고 대화하며 마음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운동의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무게를 한 달에 몇 킬로 줄이는 것보다 오늘 10분 더 움직인 것,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낸 것 자체가 중요한 성취입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며 성취감을 느끼면 꾸준히 이어갈 힘이 생깁니다.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다이어트나 병 예방 같은 거창한 목표로 시작하지만 너무 높은 목표는 오히려 포기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는 숫자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몸을 움직였다는 사실, 통증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김현숙 씨는 67세에 병원에서 관절염 진단을 받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시간 걷기를 목표로 잡았지만 며칠 만에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때 목표를 하루 15분으로 줄이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섞어 했더니 오히려 더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통증이 줄고 자신감이 생겨 지금은 매일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요가를 하면 대화와 웃음이 생기고 마음도 덜 지루합니다. 함께하는 사람과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격려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됩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이나 작은 운동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뿐 아니라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로가 심하거나 통증이 심하면 하루 정도 쉬어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천천히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운동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악을 틀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풍경이 있는 길로 산책을 나가보세요. 작은 즐거움이 쌓이면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습관이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많이 걷는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온 만큼 변화했고 그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건강 관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지만 미리 알아차리면 잃지 않고 지킬 수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양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기는데도 만보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걷는다면 그것은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몸을 학대하는 행동이 됩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되돌릴 수 없고 한번 무너진 체력은 다시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을 위해 했던 일이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지금 내 몸이 원하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삶을 더 길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루 5,000에서 6,000보 정도의 걷기, 10분짜리 스트레칭, 주 2회 근력 운동, 주 1회 물속 운동. 이렇게 나눠서 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몸을 만들고 노년기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강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오늘 한번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 한번 무릎 통증을 점검하고, 오늘 한번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 어느새 병원에 덜 가고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마음 편히 잠드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노년기에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변화합니다.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줄어들고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대신 요가를 하면서 호흡을 느끼고 친구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하면서 웃음 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10분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분을 나에게 선물하듯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만큼 하는 운동. 그것이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건강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만보 걷기, 30분 운동, 이런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내 몸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몸이 지쳐 쉬고 싶으면 쉬고 힘이 나면 조금 더 움직이고 통증이 있으면 바로 멈추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을 다치지 않게 지켜줍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나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무거운 운동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의자에서 일어나 한번 스트레칭을 하고 내일은 조금 더 걷고 모레는 근력 운동을 해보는 것. 이렇게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변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 하나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잘 걷고 잘 쉬고 잘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65세 이후에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더 길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걷는 것은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 관리입니다.